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스트리티지의 STRC. 하지만 STRC는 지난주 목요일 최대 7% 넘게 하락하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결국 0.46%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비록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장을 마친 건 긍정적이지만 가격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어필하는 상품으로서 저번 주 STRC가 보여준 이런 가격 움직임은 분명 스트리티지에게 큰 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정확히 무슨 이유로 이런 가격 움직임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유력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건 레버리지 포지션들의 청산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우려하고 있었고 저도 우려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 STRC가 100불대에서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유지하자 집 살 돈으로 혹은 대출받아서 STRC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멤버십 게시판에서 자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일이네요.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트레이드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STRC가 배당을 11.5%씩 준다는데 만약 내가 5%, 6%대로 돈을 빌려와서 STRC를 산다면 이건 분명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청산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선 증권사를 통해서 내 주식 포지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걸 마진이라고 하는데 만약 내 주식 포지션 가치가 50만 불이면 증권사에서 30만 불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러는 거죠. 하지만 마진을 이용해서 산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는 더 많은 담보 가치를 요구하게 되고 만약 투자자가 추가 담보로 제시할 주식 포지션이나 현금이 없다면 마진으로 산 그 주식 포지션을 강제로 매도하게 됩니다. 이걸 마진콜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어떤 주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진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것만큼 공매도하기에 좋은 대상도 없습니다. 공매도 포지션들이 조금만 가격을 내리는 데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마진콜 당하는 포지션들은 강제로 매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은 더 하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마진콜 당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이렇게 한 번의 공매도가 점점 더 많은 청산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리퀴데이션 캐스케이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 포스트에서 설명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 저번 주에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한 거죠. 사실 이건 STRC가 주식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STRC에 투자할 이유는 없다 라는 언급을 자주 한 건데요. 요즘 이 사건을 두고 STRC에 100불 패그가 깨졌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STRC를 이야기하면서 패그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틀린 표현입니다. 패그라는 건 코인 하나가 1달러를 나타내는 스테이블 코인에서나 쓰는 표현이고 스트리티지의 경영진들은 STRC가 100불로 가격이 유지된다는 보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스트리티지가 약속하는 건 STRC라는 주식의 가격이 100불에 다다를 때까지 매당 배당률을 0.25% 혹은 0.5%씩 상승시키겠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STRC 한 주당 100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만약 STRC가 100불 이상으로 거래되면 STRC를 더 발행하겠다.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STRC가 100불로 유지될 줄 알고 샀는데 90불 이하로 떨어졌다고 사기당했다고 지금 와서 불평하는 건 애초에 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한 본인 잘못이 더 크다는 거죠.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일러가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세일러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STRC의 최근 성공에 너무 심취한 것인지는 몰라도 STRC는 머니마켓과 비슷하다 라는 언급을 몇 번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세일러와 스트레이티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저도 그 비유를 들을 때마다 머니마켓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머니마켓도 5% 이상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괜히 그런 비유를 해서 사람들에게 STRC는 항상 100불 근처에서 거래가 될 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데요. 자, 아무튼 지난 목요일에 이 사고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쳐도 하나 더 의문인 게 있죠. STRC의 하락은 지난 목요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날 전에도 STRC는 10%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이 하락은 왜 일어난 걸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리티지는 작년부터 USD 리저브라는 현금 준비금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22억 불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2년치에 달하는 우선주 배당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선주 배당 못한다고 걱정 좀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우선주 투자자들에게 전한 건데요. 하지만 5월 26일 스트레티지는 이 현금 준비금에서 13억 불을 꺼내서 2029년 만기되는 전환사채 절반을 미리 갚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우선주 배당 2년치에 달하던 이 현금이 7개월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결정이 시장이 스트레티지의 배당 능력을 다시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STLC가 폭락했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기는 하는데,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스트레티지가 이 USD 리저브라는 현금을 통해서 배당을 지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트레티지는 우선주들을 출시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이 현금 준비금을 통해서 배당을 지급한 적이 없고, 매달 때가 되면 MSTR ATM을 통해서 배당을 지불해 왔습니다. 시장이 하도 배당 지급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하나의 보험의 성격으로서 이 현금을 유지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티지가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은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현금 준비금이 시장에게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 잔고가 줄어들고 나서 STLC가 97불까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STLC가 90불까지 하락하게 된 이유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날 있었던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도입니다. 스트레티지는 6월 1일에 32개의 비트코인 매도를 발표했는데, 다른 회사도 아니고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사실에 STLC 투자자들이 충격을 먹고 매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차트만 보면 분명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형적으로 가격 움직임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투자자들의 습성입니다. 사실 STLC가 10% 가까운 하락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STLC는 올해 1월, 작년 11월에도 이렇게 큰 하락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당연히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도 이런 건 없었죠. 제가 생각하는 STLC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죠. STLC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을 비교하는 차트입니다. 올해 1월 STLC가 7%가량 하락한 기간, 비트코인은 35% 정도 하락했고, 작년 11월 STLC가 10% 가까이 하락한 기간, 비트코인은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 넘는 하락을 하면 STLC 역시 평소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하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STLC가 10% 정도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2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32개 팔아서 STLC가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니고, 과거처럼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니까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STLC라는 주식도 당연히 하락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과거 사례를 객관적으로 보면 STLC의 가격 하락은 세일러가 뭘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가장 단순한 이유인 비트코인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누군가에게 가격 하락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이야기해보자면, 요즘의 비트코인 하락은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32개를 팔아서 때문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날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비트코인이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 하락의 원인이 스트레티지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인간은 원래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움직임이 일어나고 나면 이게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이야기를 만든다는 말을 자주 하죠. 시간을 돌려서 6월 1일로 가봅시다. 제가 투자 중인 AST 역시 6월 1일을 기점으로 20% 넘게 폭락하는 게 보입니다. 팔란티어도 6월 1일을 기점으로 20% 하락하는 게 보이고, 심지어 주식이 아닌 금도 같은 날을 기점으로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아쉽게도 스트레티지는 AST와 팔란티어, 그리고 금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대단한 회사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에만 주목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하락의 책임이 스트레티지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시장을 더 넓게 보면서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날을 기점으로 많은 자산들이 하락한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스트레티지가 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도했으면 몰라도 6월 1일에 매도를 한 비트코인은 32개입니다. 한 200만 불 정도 되는 돈인데, 요즘 IBC 매도를 하는 비트코인 규모가 하루에 4억 불에서 5억 불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유동성이 많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어떤 회사가 200만 불 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1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가진 자산 클래스의 폭락을 일으켰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논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실 세일러가 이번 매도를 한 가장 큰 이유도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도를 해도 비트코인 가격에는 별 영향이 없다 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일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매도를 하자마자 비트코인이 폭락했으니 상당히 뻘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제 STRC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격의 변동성이 별로 없지만 배당이 높은 상품이라는 STRC에게 이번 폭락은 분명 엄청난 타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STRC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가격 움직임에 따라 의견을 바꾸게 되어 있으니까요. 금이 작년 말에 폭등하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역시 중립자산은 금이지 라며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금에 투자하기 위해 몰린 게 투자자들이고, MSTR이 400불 넘게 거래되며 폭등할 때 역시 세일러는 천재라며 뛰어든 게 투자자들입니다. STRC 역시 배당이 충분히 매력적이게 되면,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 결국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금방 저번 주에 사고를 잊고 다시 STRC를 찾게 될 겁니다. 일단 스트레티지는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STRC의 배당을 상승시킬 겁니다. STRC의 한 달 평균 가격이 95불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을 0.5% 이상 상승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STRC의 평균 가격이 95불 이하이니 아마 STRC의 배당은 이제 11.5%에서 최소 12%로 상승할 겁니다. 그 뒤로도 STRC가 다시 100불로 향할 때까지 매달 배당률을 조금씩 올리겠죠. 그리고 이번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마진을 이용하다가 제대로 데인 투자자들은 아마 다시는 마진을 이용해서 STRC에 투자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마진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포지션들이 없다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선 청산시킬 포지션도 없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가격 안정성이 유지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가 한 번은 일어났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STRC가 무조건 100불로 유지되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스트레티지 입장에서는 STRC가 머니마켓처럼 변동성 0을 보여주는 건 지금의 구조에선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겠죠. 분명 세일러의 지금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STRC의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시간이 지나며 STRC를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